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초등학교 1학년 김서진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 헤어져 따로따로 하루를 보내요. 오늘도 아빠, 엄마를 기다리다 먼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만난 아빠, 엄마는 나랑 아이스크림도 먹고 놀이터에도 갔어요. 아빠, 엄마도 나와 같은 꿈을 꿀까요? 얘들아, 레바가 어느덧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른쪽. 이미 김경민 갖고 있습니다. 자, 5초 뒤에 시작합니다. 5, 4, 3, 2, 1. 정범이 아웃! 나 맞지? 회사에 간 아빠, 엄마가 도저히 낼 수 없는 시간을 빈틈없이 메워주는 대한민국 돌봄의 최전선, 태권도장. 오늘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준비하고 왔어요. 엄마가 몇 시에 출근하시죠? 우리 엄마는 5시에 출발하고 우리 아빠는 6시 반쯤. 오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여기 태권도에서 방학특강 하다가 피아노 갔다 26중 공부방 갔다 태권도 갔다 영어 가요. 그럼 집에 모두- 몇 시예요? 7시 공부방 끝나고 피아노 그 다음에 태권도 7시로 갈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집에 가면 몇 시가 돼요? 8시요. 아이들은 태권도장을 베이스 캠프 삼아 점심도 먹고 다른 학원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매일 2-3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며 아빠, 엄마의 퇴근을 기다립니다. 다른 학원 많이 가고 집에 가는 거 왜 그런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 엄마도 가끔씩 말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둘 다 맞벌이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 봐 학원에 보내신대요. 등 뒤로 돌아서 그다음에 돌려차시면 돼요. 들어요. 자, 방학이 시작돼도 멈추지 않는 쳇바퀴 같은 일상.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부족한 시간을 대신 채워줄 것을 전전하며 긴 하루를 보냅니다. 과거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하루 평균 48분. 지난해 국내 연구 결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아빠와 보내는 시간은 단 6분에 불과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인 도안의 경우는 어떨까요? 엄마랑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짧은 거 같아? 긴 거 같아? 짧은 거. 얼만큼 짧은 거 같아?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하루에 시간 얼만큼 같이 보내고 싶어? 이만큼. 아이랑 실질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인 것 같으세요? 30분 정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걸로 하면 2시간 반인데 제가 어쨌든 밥도 차리고 뭐 틈틈이 집안일도 하고 근데 애랑 이렇게 대화하고 밥 먹는 시간 한 20분, 30분? 잠자기 전 한 15분? 한 30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안의 하루를 직접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밥을 먹으면 좋은데
약간 포기했어요. 이른 아침, 엄마는 도아가 유치원에서 먹을 간식부터 준비합니다. 열지 않아요. 회사가 먼 아빠는 늘 먼저 출근을 하고요. 아침은 온전히 엄마와 도아의 시간입니다. 도아야, 봐봐. 양말 누가 더 먼저 빨리 신나 내기 하는 거야? 내가 이길 거? 준비 시작. 아, 뭐? 아니야. 제대로 신은 거 아니야. 아, 봐봐. 아니, 엄마가 도아는 급할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엄마가 이겼다. 엄마의 마음만 바빠집니다. 바지 입어. 바지 왜 이거 왜? 따뜻한데? 방금 건조기 들어갔다 왔어. 왜? 도아야, 이제 일어나서 입자. 응, 일어나. 우와. 됐어? 일로 와봐. 꼬맹이야 됐어.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스스로 하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바쁠 때는 그냥 거의 막 여기까지 차오르다가 막 제가 해버리죠. 엄마의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아파? 응? 괜찮아. 김도아, 오늘은 어때 기분? 유치원 싫어. 왜 싫어? 그냥 왜? 오늘 우진이도 만나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인데. 엄마랑 집에서 쉬고 싶어서. 나도 쟤랑 놀고 싶고 쟤랑 같이 있고 싶은데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달래주고 더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마음 아프죠 항상. 오늘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도아의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죠?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씩씩하게 오후를 보내는데요. 저녁이 될 때까진 도아와 엄마 각자의 시간입니다. 퇴근한 엄마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더워가지고 외투는 안에다 넣었고요. 오늘 골프 시간에 도와 불안면 형님들도 못한 골프 3개 다 맞춰가지고 골프왕 됐어요. 퀴즈는 저 하긴 했는데. 안녕히 가세요. 오늘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도 가장 마지막으로 유치원 문을 나섭니다.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도아의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도아는 로봇에 푹 빠졌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도 저녁을 기다리며 잠깐 노는 게 전부. 그 사이 엄마의 밥상이 빠르게 완성되어 갑니다. 7시를 훌쩍 넘기고서야 모자가 마주 앉습니다. 차례야.
이제는 멸치가 섭섭하니까 멸치도 하네. 오늘 유치원에서 골프 잘 친 얘기 좀 해봐. 유치원에서 응. 골프에서 응. 세개 다 맞춘 거야. 3개를 다 맞았어. 그 사진을 찍까? 누가 찍었어? 버스티처? 오늘 처음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두 사람. 엄마는 아이가 엄마 품을 벗어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누가 먼저 태어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엄마만 봐. 국물 마셔. 또 누가 맞췄을까? 넌 오늘 엄마가 준 과일.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위해 집으로 또다시 출근하는 워킹맘의 일상. 저녁이 아침보다 훨씬 바쁩니다. 엄마는 밀린 집안일에 한숨 돌릴 틈도 없는데요. 엄마와 놀고 싶은 도아는 엄마에게서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마, 엄마 오늘 늘어난다. 근데 밤에 마음도 포기하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할 수 없지. 잠깐 동안만 침대를 빌려주지 뭐. 하지만 내가 아주 빈니벌이 아기벌에게 꽃꽃을 주고 싹싹 핥아 털을 말려주면 나도 따라서 아기벌을 돌봐줘. 빈니벌이 지금 시간이 제일 소중하죠. 근데 일상 지내다 보면 이 순간이 소중한지도 잘 모를 정도로 쫓기는 게 많아가지고. 어딜까? 어느새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 도아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한 시간은 총 35분. 그마저도 저녁 식사와 잠들기 전 책 읽기가 전부입니다. 적어도 4시에는 애를 만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랑 어쨌든 뭐 같이 활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진짜 부랴부랴 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것만 반복이니까 애가 이뻐서 둘째를 낳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쁘고 정말 낳고 싶지만 이 상황을 또 겪고 싶지 않아서 둘째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와 사랑이의 외할머니입니다. 아, 나 일어서. 익숙하게 유치원 가방을 둘러매고 하원길을 함께하는 할머니. 에너지가 넘치는 손녀 덕에 매일 이 길을 달립니다. 빨리. 사랑이는 아빠 엄마가 회사에 가는 평일 5일을 할머니 집에서 지냅니다. 꼬마 공주님의 물건으로 가득한 집. 엄마가 출산 후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할머니가 사랑이의 평일 육아를 도맡아 왔습니다.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잠도 안 자고 저녁마다 운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애는 데려가 키워줄게 그랬죠. 내가 안 해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야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애 키우는데 요즘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내가 와서 클 때까지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죠, 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에게 온 정성을 쏟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뭐 물어보고 할 때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뭐 가리키는 거고 뭐고 다 바로바로 할 텐데 할머니는 그런 건 못 해줘요, 솔직히. 그런 때는 좀 안쓰럽고 그러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 맞게 지들도 적응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사랑이의 집에선 아빠와 엄마가 동생 혜랑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둘째를 볼 때마다 떨어져 지내는 첫째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온다는 엄마. 그거 무슨 말이지? 혜랑이가 무슨 말이지? 목소리가 이렇게 커. 임신했을 때는 엄마 자연스럽게 다 되고 태어나면 모든 게 나 지금까지 내가 뭐 일 해오고 했던 것처럼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좀만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못하는 것 같고. 사랑이의 예쁜 순간들을 직접 눈에 담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하원하길 원하지 도우미 이모님이나 할머니보다는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문득 보면은 갑자기 커 있다는 느낌? 그런 게 그러니까 커가는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뜨문 보니까 확 커지는 느낌 있잖아요. 예.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죠. 좀. 주말이 돼서야 네 식구 완전체가 됐습니다. 이거까지만 다 먹어야 돼? 안 돼? 왜 안 돼? 몰라? 이따 와서 또 먹어? 알았지? 맛은 어때? 맛있어? 최고. 아빠 엄마와의 나들이에 사랑이가 신이 났습니다. 사랑아, 공주 드레스 입고 싶으면 말해. 공주 드레스 입고 싶으면 말해. 엄마는 사랑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 제가 그럼 엄마가 소중한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주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책임도 못 지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내가 다 괜히 모두를 고생시키고 그러나 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우리가 다 같이 이거를 이 위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걸 잘 해결해 나가면 되지 네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일과 육아 사이에서 느끼는 죄책감. 언제쯤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평소 우리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 아침과 저녁 우리 가족 모습 그리기.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나 하고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가족을 그려주세요. 여기다 글씨 평일 아침, 저녁 풍경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그려나가는 아이들. 꽤나 진지해 보이죠? 엄마 뭐 하고 계세요? 주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하윤이는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아빠는요? 아빠 회사 갔는데
하윤이가 일어나기도 전에 출근해 잘 때 퇴근하는 아빠는 하윤이의 하루에 보이지 않습니다. 테라는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저녁에 엄마가 요리 차리는 거예요. 아빠는요? 아빠 아직 회사에 있어요. 저녁 식탁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엄마랑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 적어요? 아빠 회사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아빠가 테라랑 조금 보내면 테라 기분 어때요? 재미없어요. 다오리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밤에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엄마가 혼난 거예요. 늦게 퇴근하는 아빠를 향한 작은 바램도 꺼내봅니다. 아빠가 몇 시에 왔으면 좋겠어요? 6시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6시에 오면 뭐 하고 싶어요? 같이 놀고 싶어요. 날마다 바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일상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숨어 있을까요?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자기보고는 단순하고 이분법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으면 슬퍼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으면 좋아요. 행복해요. 그림 검사를 보시면 하트나 무지개 빛깔 같은 양상이 아이들의 이런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색감이 훨씬 다채롭고 표정도 훨씬 밝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애착, 더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물었습니다.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씨에 담긴 행복한 순간은 엄마, 아빠, 언니랑 여행 갔을 때,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집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기쁠 때, 슬플 때, 내가 행복할 때와 같은 정서적인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곧바로 엄마, 아빠 혹은 나의 집을 떠올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공간은 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은 부모의 품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상징인 아빠, 엄마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안도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부모와 떨어져 지냅니다. 올해 7월, OECD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의 심각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일과 가정의 병행을 어렵게 만드는 근무 환경과 오랜 시간 늦게까지 일하는 문화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155시간을 더 일합니다. 일에 쫓겨 내 아이와의 시간을 한 시간도 확보하기 힘든 시간제 엄빠의 나라. 네, 한국은 정말로 시간 빈곤 그 자체인 국가 같은데요.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퇴근 후에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량 자체가 길지 않고요. 부모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만 집에 있는 거는 그건 또 안전 문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딘가 바깥에서 좀 지내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저녁에 피곤한 상태로 만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손에는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간식을 준비하는 아빠. 육아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요. 아빠도 먹어? 아빠도 먹어. 아빠도 먹어? 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이 간식의 취향까지도 완벽하게 챙기는 다정한 아빠입니다. 얘가 신기하게 이렇게 생과일이나 생야채 주면 잘 먹어서 이런 것도 먹고 딸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수시로 사서 먹이고 있어요. 회사 생활로 바쁜 엄마를 대신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아빠가 육아를 도맡아 왔는데요. 뾰족하네요. 이 정도로 크고 특이하게 생긴 편은 우리 장식별밖에 없어요. 이서의 사랑스러운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록한 수첩. 아이의 성장 과정이 오롯이 담긴 아빠의 육아일기입니다. 애 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이 너무 이뻐서 애가 하는 말 하나하나, 애 하는 이쁜 행동 하나하나를 너무 기록하고 싶은데 영상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와, 애를 키우면서 영상까지 찍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이라도 써봐야겠다. 아빠 콩콩 아파트 만들어줄까? 일과 육아 사이에서 육아의 길을 선택한 아빠도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갖기까지 많은 고민과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초콜릿이야. 이거 케이크랑 초콜릿이야. 케이크랑 초콜릿이야. 사실 한국 사회가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한번 딱 발을 멈추면 그대로 멈춰지는 구조잖아요. 누군가가 더 지원을 주는 것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계속 각자 도생하듯이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이쁠 때거든요.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뻐서 같이 봐주고도 싶지만 그 시기에도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게 네. 별이 아빠도 아이가 가장 예쁠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잠들면 퇴근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직장인 아빠였는데요. 육아휴직을 하고 별이와 꼭 붙어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쓸 수 없는 환경을 다 옛날에는 회사 다닐 때는 약간 나를 안 따르는 듯한 느낌도 들었었는데 육아휴직 하면서 애랑 아무래도 시간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애가 뭐라 해야 되지? 많이 따르게 됐다? 확실히 그런 건 좀 있더라고 당시에는. 육아휴직으로 만점 아빠가 됐지만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요. 처음 육아휴직을 꺼내들었을 때 회사의 반응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제 또래에 있는 선배들은 조금 놀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창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나이 때이고 였는데 육아휴직이라는 선택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을 잘해 보겠다는 것과는 좀 반대 성격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뭐지? 이거 냉장고 열리겠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어렵게 선택한 육아휴직. 복직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복직하기 전에는 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고민이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냐,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복직을 결정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팀장님과 통화했었을 때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결국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무색한 현실. 보통 이제 아내분들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이제 이어서
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가 시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내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내와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고 아이는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 또 사실 그 시점부터가 조금 본격적으로 육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꿈꾸며 많은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부모와 아이를 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였습니다. 이 뱀 이름이 뭐냐면 비단뱀이었어. 비단뱀이었어. 근데요, 비단뱀이 독성이 조금 있다 하던데.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 학교로 아침 7시부터 최장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막 A팀에 고학년들이 다 몰려있으면 하나만. 기존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해 더 늦게까지 시간을 확대하는 게 핵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가고 있었어. 그런데 누가 막 자꾸 일어나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침 일찍 등교해 저녁밥까지 학교에서 해결하는데요. 저녁을 먹고도 집에 갈 시간은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기억해내려고 애쓰며 머리를 흔들었어. 나무 이름은 나무 이름이잖아. 멈췄어. 부모님이 보통 몇 시에 데리러 오세요? 늦게 와요.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몇 시에 가요, 집에? 그러니까 8시. 이렇게 늦게까지 학교에 있고 학원 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아빠 엄마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긴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한 일상이 된 아이들.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잘 갔다 왔고요. 만들기도 잘했어요. 이거 봐봐요. 아직 어려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밥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 이제 한글 공부도 시켜주고 이제 숙제도 봐주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맡기게 됐죠.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해갖고 같이 이제 일하느라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가 잘 돼 있어갖고 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그렇게 이제 맡기게 됐어요. 매일 여러 개의 학원을 돌리며 퇴근 후 쫓기듯 달려오던 부모들에겐 분명 더없이 반가운 정책인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부모 대신해서 어떠한 일을 자꾸 늘린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도 사실은 가족을 만드는데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책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부모와 아이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OECD 국가들 가운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긴 나라 호주. 이곳의 일상이 궁금해집니다. 아이들이 체육관에 모여 농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아닌 방과 후 활동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은 호주에서 살고 있는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호주 아이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의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배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곁을 지키는 학부모들. 지우 아빠와 엄마도 매주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거는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온 가족이 전부 다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하거든요. 스포츠를 직접 하는 아이들 위주가 아니라 그거에 참여하는 이제 부모들도 같이 이제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다 같이 활동하는 게 이게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빠가 많다, 엄마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아빠들도 만나고 늘 항상 엄마들도 만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굳이 엄마들만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아빠가 코치가 되어 농구를 직접 가르치고요. 클럽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학부모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It's such a great time to be involved with the kids at this age anyway. I think they really need us, you know. As they get older, they'll start to not want to spend as much time with us, I think. But at this time, you know, I just want to spend as much time as I can with them. Yeah, it's important to do it at this age because they're developing, they're growing. So, so I spend a lot of as much time as we can. Sporting fixtures, whatever sport, you know, whether it's footy, cricket, you know, basketball, yeah.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hard work, the parents feel like they don't feel like they have a right to take care of their kids by themselves. Right. So what do you think about it? It's a bit odd. It's a bit odd. Yeah, it's very odd. Strange concept. Yeah, strange concept for us, for sure. Yeah. And it's a bit of a shame as well, you know. They're missing out, aren't they? Even though, you know, in general,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is that private school, they provide dinner to the students. Wow. So that they can stay longer. So what time would the kids start their day and finish their day? Until 8 p.m. So 8 in the morning to 8 at night? Yes. Wow. 평일 오후 내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참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호주에 사는 지우에게 한국 아이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루 중에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요. 엄마랑은 그러면 지우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해? 엄마랑 밥 먹고 나서 같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볼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운동도 해가지고 모를 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재밌고 그리고 아빠가 되게 잘 놀아줘서 되게 고마워요. 혹시 엄마 아빠한테 아니면 어쩐 날 좀 섭섭한 게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 네. 저희가 지금 사는 이 나라가 그런 생각을 못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국이나 다른 기타 뭐 경쟁이 심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은 가족들끼리 보낼 시간이 좀 적을 것이고 결국은 아빠는 나가서 일하는 사람, 엄마는 뭐 이거 하는 사람, 애들은 공부하는 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나라가 가족 위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루민의 가족도 여느 한국 가정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상을 호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5시도 안 된 시간, 엄마가 루미의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 사이 아빠는 기차 놀이를 하며 루미를 돌보는데요. 봐봐, 여기 동그란 거 있고 고리가 있지? 두 개를 같이 연결해봐. 아빠가 아이를 챙기니 엄마의 요리가 한결 여유로워 보입니다. 저녁 식탁엔 세 식구가 늘 함께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지그재그지그 갈까 말까. 아, 착륙합니다. 크게 해봐. 착륙하게. 옳지. 착륙 성공. 루미가 그때 아빠를 찾거나 그러면 제가 더 먹이고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호주에서는 보통 이제 저녁 식사는 가족하고 같이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아빠가 먹이는 경우도 많고, 뭐 보통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저녁 식사라서, 네, 그런. 뭐 담당. 뭐 누가 담당이 꼭 있다기보다는, 네. 루미 잘 먹는다. 엄청 잘 먹어. 됐다. 아이 맛있어. 그거 맛있지? 맛있어요? 고구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좀 충분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요새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많은 시간 보내고 있고 또 부족한 시간은 주말에 함께 이제 또 보내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하고 있어요. 저녁이 있는 삶. 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호주에서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루미와의 시간에 직장 생활이 걸림돌이 된 적은 없을까요? 가족이 우선시 되는 그런 환경이라서 저도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하다 보니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시간을 보통 호주 풀타임 근무 시간은 주 38시간인데 지금 주 20시간으로 시간을 줄였어요. 또 어쩔 때는 바쁜 상황인데도 아이가 아침에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해서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갔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시쯤 뭐 간다거나 아니면 애가 너무 아프면은 그날 하루 그냥 쉬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아이 중심으로는 일단 다 용인이 되고 서로들 그렇게 이해하는 분위기라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빠 엄마는 호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가장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저희 딸 루미한테 항상 필요할 때 있고 스스럼 없이 서로한테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거든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추억을 많이 쌓아서 계속 서로 이제 의지하고 마음 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가 부모와 아이의 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내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어냈기 때문 아닐까요? That there's Australian society does value parenthood, values children, wants to recognise that, and we recognise that many families do want to manage their work and care responsibilities in different ways, so that we don't prescribe that this is how parents should be parents. They are mindful of that when they're thinking about care options for children, that they really do want to find these solutions that have children in the home or in the family rather than extending the time children are in formal care services.
사랑이에게 주어졌던 아빠, 엄마와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랑이가 문 열래? 사랑이가 열어. 이 강아지 잘 놀고 왔어? 어이구. 네, 잘 놀고 왔어? 응? 내릴까? 안 내린다 그러는데? 얘도 났어. 사랑이하고 오늘 놀았어? 응? 사랑아, 엄마 갈게. 빠이빠이. 엄마 안녕해. 할머니하고 있을 거야 이제.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사랑아, 잘 가. 그래 하지 마. 알았어. 빠빠. 갈게. 또 울어. 사랑아 안녕. 갈게요. 네. 야 이따가 전화 그거 하면 받아. 울지 마. 갈 거야 이제. 갈 거야. 울지 마. 이렇게 또 한 주를 할머니 품에서 지내야 하는 사랑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애들이 저학년 때도 혼자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돌봐줘야 될 것 같고 혼자 뭐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엘사 치마는 여기 있어. 근데 얘는 치마 원래 안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비나공주. 이거는 뭐야? 엘사. 이게 이름 뭐라고 그랬지? 사랑아? 시나몬. 시나몬이라고 그랬어? 저희 5학년짜리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은 이유가 부모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 부모가 너무 바쁘면은 나도 부모가 됐을 때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아기가 낳기 싫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든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부모가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또 아이와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 정책도 일종의 복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복지는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은 받는 사람의 어떤 선호가 중요하잖아요. 돌봄 정책도 부모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받고 싶은지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초저출산 대한민국의 시계는 부모와 아이 각자의 시간으로 바쁘게 흘러갑니다. 맨날 아빠가 늦게까지 들어오니까 힘들어. 그러면 아빠 늦게까지 안 하면 뭐 같이 하고 싶어요? 숨바꼭질. 엄마 아빠가 힘들어 보이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응.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니까 영상통화 할 때마다 다크서클이 많이 있어서. 뭘 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고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같이 어디 나가거나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보드게임을 하고 싶어요. 자, 엄마 아빠한테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멋있게. 사랑해.